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 분위기, 미국 이공계 분위기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 이공계에서. 그죠? 그리고 노벨상 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도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이 잘 안 나와요. 실리콘밸리가 뭐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하면 그제서야 따라하는 걸로 막 밤새가면서 따라하는 걸로 빨리 따라잡는 스타일의 엔지니어링을 구사하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안 바뀔까요? 한국 이공계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20살 때도 맨날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박사 마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변했어요. 그럼 한국이 이렇게 안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학벌주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학벌만 잘 따면 장땡이라는 사상,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고 대학이라는 문턱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를 하게 돼요. 그거의 가장 병폐적인 현상이 특목고죠.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 17이죠 17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기 위한 간판을 따기 위한 레이스를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시스템이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의 어떤 학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절대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표를 이미 정해놨어요. 부모들이 뭐죠? 명문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정해놓고 그 정답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푸시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벨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은 거꾸로예요. 미국은 미국의 고등학교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고등학교 주변 고등학교만 봐도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가 끝나고 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한테 푸시하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오후 2시에 고등학교가 끝납니다. 오후 2시에 끝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 안 해요. 뭐 농구 좋아하는 애들은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그렇게 다양한 그 방과 후 클래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예체능으로 갈 사람들은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악기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미술할 사람들은 미술하고 뭐 그렇게 하고 공부에 막 푸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반면에 공부에 진짜 마음이 있는 애들은 이제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 공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오후 2시에 학교가 끝나면 자유롭게 뭐 도서관 갈 사람들은 도서관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아시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천재가 잘 나와요. 결국엔 인간이 천재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누군가 강요하고 푸시하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할 때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저는 한 번도 곤충을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얘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앞 잔디밭에 그냥 벌레가 있으면 그냥 심심해서 잡아보고 막 그러다가, 제가 곤충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궁금하니까 막 생물 도감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이거는 장수풍뎅이고 이거는 잠자리고 막 이렇게 알아보더니 이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막 학명 있잖아요. 과학 곤충 학자들이 쓰는 학명까지 막 달달 외우고 다녀요. 저는 한 번도 곤충을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곤충 천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천재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도 부모님이 컴퓨터를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학원 다니면, 제가 다녔던 컴퓨터 학원은 그 주말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그 원장 선생님이 막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그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게임 구하는 것도 막 알아내면서 혼자 막 그렇게 하다가 게임을 좀 좋은 컴퓨터를
가 있어야 게임이 잘 된다는 걸 알고 막 용산 혼자 다니면서 막 램 업그레이드하고 CPU 업그레이드하고 막 오버클럭킹하고 막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막 이러면서 컴퓨터 도사가 됐었어요.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인간이 천재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동기가 돼서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수능에서는 그렇게 전국 1%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인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항상 즐겨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천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막 학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학점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냥 내세울 만한 큰 조건이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 쪽으로는 누구보다 잘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옳아요. 그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냐면 공부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성공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이런 입시 위주의 시스템 그리고 학벌주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개신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대형 교회가 만든 개신교 재단이 만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항상 가르침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항상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올인하지 않았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들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미국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분위기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은 개신교적인 컬처 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거고 한국은 유교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는 뭐냐면 정답을 정해놓고 회초리를 들면서 회초리를 딱딱 때리면서 그쪽으로 부모가 뭔가 푸시하고 강요하는 게 이게 유교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교는 사실 그래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그 사극에서 항상 한국인들의 그 사극을 보면은 조선시대가 너무 멋지게 그려지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교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강요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매우 불행하게 살았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그런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못 잊고 사극으로 만들어서 막 조선의 왕과 사대부들이 정말 멋진 존재인 것처럼 막 묘사하는 그 사극의 분위기가 정말 잘못됐죠. 아시겠죠? 유교는 이제 한국에서 좀 몰아내야 되는 사상이에요. 사실 그게 한국 전통 사상도 아닙니다.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인 조상, 우리 조상도 아니고 중국인 조상들의 그 사상을 떠받드는 게 그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를 정말 그렇게 떠받들었던 중국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렇게 그 공산당이라는 아주 불행한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죠. 그걸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이 항상 탄생하고 노벨상이 많이 나오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부할 놈들은 하고 공부 안 할 놈들은 안 해. 요런 게 미국에 자유가 주어진 시스템 때문에 미국의 천재들은 진짜 천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자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하면은 막 부모들이 특목고 같은 데 집어넣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꼭두 새벽에 막 잠 많이 자야 될 시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아침 급식 먹고 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막 뭐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사람 정말 고문하죠.
그래서 한국에선 천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좋은 시스템이 아닌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유교에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2023년이 이제 됐는데 조선은 끝났잖아요. 조선은 약 500여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몇백 년 전에 끝난 시스템인데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조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조선을 복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특목고 같은 게 나타나는 거고 자꾸 학벌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매우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한가요?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잘 안 돼요. 그것보다 막상 면접에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아무리 랭킹 1등 하는 학교 나와도 뭐 면접에서 대답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아무리 학교 별로인데 나와도 면접에서 전부 대답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게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학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너무 달려가는 이런 어떤 트렌드 때문에 한국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바보가 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에 가실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요. 한국의 이 시스템이 한국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학벌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핏, 즉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로 공부할 때 미국 대학원이든 미국 취업이든 다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쓸데없는 이런 뭐 학벌주의라든가 뭐 이름, 네임밸류 막 이런 거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네임밸류와 학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가실 분들은 이 미국의 분위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으로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현지인으로서 미국의 현지 분위기를 잘 전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잘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핏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학벌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을 쌓을 때 미국 가는 길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